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암호화폐 디파이 플랫폼으로 알려진 유니스왑에서 유동성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단에 링크 표시해 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영상을 관심 있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디파이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자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막막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등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디파이를 실행하면서 그리고 배우면서 쌓아왔던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디파이를 투자하시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디파이 전략을 얻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디파이 전략은 APR, 즉 Annual Percentage Rate, 연 이율만 보고서 투자하지 말 것. 디파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APR은 여러분이 해당 풀에 스테이킹을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값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높은 APR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다음날 폭락해 있는 APR을 확인하고 놀라서 바로 유동성을 해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 APR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변하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변하는 주요 요인 첫 번째는 거래량에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수수료가 유동성 공급자에게 배분이 됩니다. 따라서 APR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요. 반대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APR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공급자, 즉 LP의 변화인데요. 유동성 풀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유동성 점유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가 많아지면 같은 보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게 되면서 APR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유동성 공급자가 적어지면 같은 보상을 더 적은 사람이 나눠 가지므로 APR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APR만 보고서 풀을 선택하면 안 되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P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APR이 높은 곳은 사람들이 금방 몰려서 APR이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추가하기 전에 해당 APR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에 따라서 수익 전략이 각각 나눠지는데요. 단기 투자자는 APR이 높은 곳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는 APR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APR이 높은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PR이 높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AP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제공자, 즉 유동성이 적어가지고 APR이 일시적으로 높은 경우라면 다시 APR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풀은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APR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APR과 함께 TVL 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계속 안정적인 APR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안정적인 APR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APR을 볼 때 TVL이나 일거래량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TVL, Total Value Log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TVL은 해당 유동성 풀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TVL이 높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거래자는 큰 규모의 거래를 쉽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제공자는 Impermanent Loss, 즉 일시적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큰 자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해당 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제공자는 APR이 낮아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하니까 보상이 분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TVL이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위험 그리고 고수익 풀이라고 하는데요.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거래자는 큰 규모의 거래 시도 시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VL이 작으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APR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동성 공급자, 즉 LP들은 높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이 적어서 APR이 높은 풀은 APR이 빠르게 변동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풀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TVL이 높고, 여기서 말하는 TVL이 높다는 것은 $5,000 이상의 풀을 얘기하고요. APR이 적당한 곳, 약 10%에서 20% 정도의 APR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L이 낮다, $5,000 이하의 풀, 그리고 APR이 높은 곳, 30% 이상의 APR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요 리스트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파이라는 것은 손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 손실이라는 것은 원금이 손실되진 않지만 그냥 거래소에다가 예치해놨을 때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첫 번째는 impermanent loss, 즉 일시적 손실을 이야기하는데요. LP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손실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 풀은 두 개의 쌍,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페어 코인 중에 하나의 코인이라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페어 교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Automated Market Maker라고 하는 유동성 자동 작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코인이 스왑이 진행이 됩니다. 즉, impermanent loss는 일시적인 손실이지만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이제 제거하게 된다면 실제 손실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더와 테더 USD의 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더와 USDT의 스왑 비율이 1대 100으로 맞춰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한 개의 이더에 100개의 USDT의 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더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1이었던 게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갑자기 USDT의 수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의 일부 수량을 USDT로 자동으로 수합을 하게 됩니다. 이 1대 100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이더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가 아니라 0.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풀의 이더의 수량이 급격하게 부족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USDT의 일부 수량을 이더로 자동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impermanent loss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더와 USDT를 그냥 거래소에다 두었다면은 얻었었을 수익인데 이 수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풀의 APR의 변동으로 인한 수익 감소가 있는데 APR이 어쩔 때 30%에서 갑자기 1%로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1%에서 다시 또 30%로 갑자기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러한 APR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impermanent loss보다 적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킹을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풀에 이 TVL의 감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출구 리스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TVL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내가 공급한 유동성 자체를 빼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적은 풀에서는 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 풀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슬리피지라는 이 손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많은 풀을 이동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PR이 계속 수시로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한 APR에 따라서 너무 또 고수익만 쫓으려고 하다가 유동성 풀을 자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가스비로
이더만 소모하게 되고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APR이 급락한다고 해도 TVL이 안정적이라면 대부분은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버리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하나의 풀에 몰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투자의 기본이죠. 분산 투자인데 여기선 분산 스테이킹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개의 풀에 올인을 하는 대신에 다양한 풀에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비율로 유동성을 배분해서 임퍼머넌트 로스와 수익률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이 아예 없는 페어의 전체 자금의 30에서 40%를 투자하는 겁니다. 즉, 이 풀에는 임퍼머넌트 로스, 일시적 손실의 위험이 없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끼리 페어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안정적인 APR을 제공을 합니다. 적게는 1%에서 2%, 많게는 7, 8%까지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때 적합한 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페어 리스트로는 USDC와 USDT 페어, 그리고 다이, 서클, USD 페어, 그리고 TUSD나 USDT 페어를 이렇게 각각 스테이블 코인이 페어를 이루고 있는 조합이 있는데 이런 페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테이블 페어는 임퍼머넌트 로스의 일시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초장기 투자에 적합을 하고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APR이 유지되는 풀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TVL을 가진 풀을 선택하면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변동성 페어인데요. 즉 메이저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페어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풀 같은 경우는 전체 자금의 20%에서 3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임퍼머넌트 로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고 APR이 스테이블 코인의 페어보다는 어느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페어 리스트는 이더와 테더 USD, 그리고 비트코인과 USDC, 그리고 이더와 다이, 이러한 페어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메이저 스테이블 페어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APR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임퍼머넌트 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페어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위험, 즉 메이저와 미드 페어를 이야기하고요. 전체 자금의 20% 정도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APR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메이저 코인, 즉 이더나 비트와 같은 메이저 코인과 신생 메이저 코인, 즉 온도나 폴리곤 같은 이러한 코인의 조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퍼머넌트 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페어는 이더와 온도, 그리고 비트코인과 ARB, 폴리곤과 이더, 이러한 페어를 추천을 하고요. 이러한 이제 비트나 이더 같은 대형 자산과 신생 코인을 조합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중에서도 TVL이 너무 낮은 풀은 피하고 최소 5,000달러 이상의 TVL을 가진 풀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임퍼머넌트 로스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PR과 함께 지속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즉 알트코인과 신생코인의 페어인데요. 이런 경우는 전체 10%에서 2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APR이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수익이 실현됐다면 바로바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토큰과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신뢰도도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페어로는 테더와 솔라나가 신생 페어는 아니지만 디파이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주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고, 케이크라는 신생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와 USD, 이런 페어, 그리고 도지와 서클, 이런 페어를 추천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크지만 APR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L이 낮으면 출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함께 체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전체 자금의 30에서 40% 정도 스테이블 코인끼리의 페어를 추천을 드리고요. 20에서 30 정도를 메이저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페어, 그리고 20% 정도를 메이저 코인과 미드 페어,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 변동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고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알트코인과 뉴 페어의 조합으로 전체 자금의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배분 비율은 조금씩 변경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유니스왑 투자를 하면서 제가 경험해봤던 것을 토대로 디파이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항상 이 디파이 시장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과정 이후에서도 법칙들이 사실 조금씩 변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꼭 제 말을 꼭 맹신하기보다는 디파이를 공부하시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